그의 바닷길을 되찾는 여정의 한가운데 장보고의 고향 완도가 있다.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끝난 후 대원들은 특별한 선물 하나를 받았다. 장보고호의 무사 항해를 기원하며 완도군에서 새 노를 기증한 것이다. 정식 노를 그대로 당원들께 기증하게 되었습니다. 뗏목은 이제 완도를 뒤로하고 남해안의 길목에 들어섰다. 중국을 떠나 한반도를 거쳐 일본 열도에 이르는 동아시아 해상 루트.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이 뗏목 탐사대를 기다리고 있다.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배는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해저 유물선입니다. 배를 한번 살펴볼까요? 일단 이 겉으로 보기에도 이 규모가 상당한데요. 이 배는 길이가 34m, 폭은 11m나 된다고 합니다. 이 정도의 배라면 아마 상당한 양의 물건을 싣고 다녔겠죠? 실제로 지난 75년 이 배를 인양할 당시 이 배 안에서는 4만여 점의 유물이 발견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유물들 가운데서 몇 가지 특이한 유물들이 있었는데요.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? 이건 바로 후추 열매인데요. 이 후추는 주 생산지가 동남아시아입니다. 그리고 그 유물들 가운데는 자단목도 있었습니다. 이 자단목 역시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남방계 유물들이 어떻게 해서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된 배 안에서 발견이 된 것일까요? 이 배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을까요? 이 해답 속에 고대 바닷길을 완성해 줄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. 길이 총 34m, 폭 11m, 깊이는 3.1m에 이르는 거대한 유물선. 우리나라 해저에서 인양된 난파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배는 싣고 다닐 수 있는 화물의 양만도 무려 200여 톤에 달한다. 700여 년 세월을 바닷속에 잠겨 있었지만 신안 유물선은 그 구조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편이다. 이 배의 구조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V자로 만들어진 배 밑부분과 곁벽, 그리고 곁벽을 지지하고 있는 나무못들. 무려 1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나무못의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? 이 나무못은 이 배 외판과 격벽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여서 이 배가 튼튼한 격벽을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. 그리고 이 외판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홈부치 크링크 양식이라고 해서 이 판을 니은자로 따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판을 연거주고 다시 그 판을 니은자 모양으로 따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외판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 연골입니다. 이게 중국 배의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중국 배들은 보통 V자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한선은 이 밑바닥이 평평한 평판형으로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.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배 모양은 평평한 바닥이 특징이다. 반면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이 유물선은 배 바닥이 뾰족한 V자를 이루고 있다. 그 위에 7개의 곁벽이 놓여 칸을 나누고 있다. 남아있는 배의 구조를 바탕으로 복원해본 신안 유물선의 모습은 2개의 돛을 달고 있는 전통적인 중국 배. 이 배는 난파 당시 어떤 물건들을 싣고 있었을까? 인양 당시
배 안에서는 중국 청자를 비롯해 엄청난 양의 유물들이 발견됐다. 송나라 때 사용되던 화폐는 무려 28톤이 인양됐다. 상자째 발견된 후추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식물. 배 안에선 후추 외에도 특이한 열매나 나무들이 많이 발견됐다.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생산되는 열매나 나무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이다. 그런데 이 배는 어디로 향하던 중이었을까? 배 안에선 경월로란 글자가 새겨진 추가 발견됐는데 경월은 현재 영파, 이 배의 출발지는 영파였던 것이다. 목패들도 이 배의 항로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. 이 중 한 목패에는 지치 3년 6월 3일이란 날짜가 적혀있다. 지치 3년은 원나라 때인 1323년. 또 다른 목패에선 최종 목적지를 일본 교토에 위치한 사찰 동복사로 적고 있다. 신안유물서는 영파를 출발해 흑산도를 경유한 후 일본 교토로 향하려던 중국의 무역선이었던 것이다. 이 배가 택한 바닷길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두 갈래 백길 중 하나. 뗏목 탐험대도 이 바닷길을 따라 항해를 계속해보기로 했다. 좋은 항해자가 되려면 물과 하늘, 바람을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. 고대 항해술의 비밀 역시 자연을 읽어내는 기술에 있었을 것이다. 줄을 좀 여유있게 줘야 되는데 낮에는 태양, 밤에는 달과 별을 보고 위치를 측정하는 그거 이제 천문항해죠. 천문항해 하는 거죠. 육지가 보이면 이제 육지 보이면 그런 이제 지문항해가 되고.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는 두 개의 해류가 1년 내내 동쪽으로 흐르고 있다. 이 해류를 잘 이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남해안에서 일본까지 항해가 가능하다. 이렇게 남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가는 바닷길 한가운데에 늑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. 지난 98년 늑도에선 획기적인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다. 이 섬의 거의 전 지역에서 2000여 년 전의 유물과 유적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. 발굴된 유물만 2000여 점. 유물들의 성격 또한 다양하다. 철기시대의 낭랑의 토기에서부터 일본의 야요이식 토기, 중국 한무제 때 화폐인 발량전까지 고대 한중일 삼국의 유물들이 늑도 유적지에서 함께 발견된 것이다. 네, 보통 우리가 그 한중일 간의 그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고대 교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삼국시대부터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그 2000년 전에 벌써 이러한 그 교류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